박근혜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길에 모든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멘붕이 올 지경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멘붕이 올 지경입니다.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명의식으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합니다. 세 분 후보님께서 끝까지 경선을 함께 하셨습니다. 유로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이 저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소명과 책무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분 후보님과 손을 잡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저를 현실 정치로 이끈 것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참여정부가 더 잘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막아내서 했다는 뼈아픈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저를 야권 대통합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입니다. 당내 모든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된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이변이 없는 한 박근혜의 승리는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불결하는 것이 한국 안에 동화마을 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박근혜를 어떻게 저지시키느냐.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그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인간에게 정치를 다 맡겨봐도 정치는 개판이었다. 안철수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을 국민들이 지금 만든 거죠. 안철수가 배접을 하느냐, 누가 안철수를 앞에다 놓고 내가 밑에 가서 배접을 하느냐, 지저분한 게임이 되면 국민들이 그냥 폭삭 50% 다 5%네요. 언니의 정치적 경호실장 연태 친박입니다. 맨날 건우 언니 받아줘도 연락도 없고 전화하면 쌩까고 이래가 되겠는겨. 아 바쁘기는 이해할게. 근데 누나한테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나도 누님 부의한다고 고생 뒤지도록 합니다. 근데 농계 태우가 뭐 유신독재 캐독한겨 미즈 다이어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자 관계에 대해서 조명해도 어느 정도 커버도 할 수 있고 대박 언론이 누나 보고 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거 이 변태 침박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데 나도 쪽팔리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5년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언니가 뭐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할 말이 있다. 기껏 해봤자 엘리가 한 일이다. 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현대 친박도 합리적 보수가 되고 싶습니다. 좀 이런 문제도 해결해서 좀 논리를 좀 만들어주이소. 제발 자식 버리고
사망한 어머니처럼 악곡하지 마요. 악하면 언니 나도 쪽팔립니다. 언니 힘내세요. 12월 19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저 변태 친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가가 또 배신 땡기면 안 됩니다. 청와대 상급 넣어줘야 됩니다. 언니 배신 했잖아요. 배신하지 말고 변태 친박 기아주 있어. 그네 언니 사랑합니다. 신화이 됐으네. 나친박 방송은 정권교체의 국민적 희망을 실현하고 대선 100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의 나친박 대선 전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비상조치의 나친박 특별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2012년 9월 13일 06시를 개해 나친박 후원 계좌를 열어 가난한 나친박 방송의 풍생 봉사를 12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다. 둘. 나친박 후원금은 그네 언니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만 선적으로 사용한다. 그 사용 내역은 청취자들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상시적인 검사는 돌직구 미지다이어리가 담당한다. 셋. 나친박 후원 계좌는 진보의 시더가리 스타 민계태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은행 이름은 우리은행, 예금주는 남태우이며 계좌번호는 1002-944-274-371이다. 넷.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친박 청취자들을 무시하거나 과시하지 않는다. 후원금의 강제성은 전혀 없다. 후원금을 내지 않아도 나친박 청취는 무조건 공짜다. 대선 전쟁 모드 수능 나는 친박이다. 시즌 2. 나는 친박이다. 그네 언니의 외로운 정치적 경호실장, 영원한 정치적 변절자 이변 이상규입니다. 오늘은 대박 언론인이 항상 이 정권 교체, 제가 주장을 많이 하죠. 우리 건혜 언니 되는 것들이 정권 교체다. 이 정권을 교체해서 다시 우리가 권력을 잡자라는 그런 이 주제로 오늘 저희들 한번 해볼 텐데, 소개는 내가 일단 했으니까 이제 소개를 누구부터 하죠? 미즈가 하지 항상. 예. 안녕하세요. 대선 승리를 향해서 열심히 수첩 안에서 정의와 진실을 찾는 미지 다이어리입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대박 언론인 조 대표. 조 대표 하면. 그 변 쓰지 말라고 올라있던데. 누가? 사람들이. 써도 돼. 내가 변태잖아. 졸 대표가 어떨까, 졸 대표. 졸 대표. 그럼 너무 격가식인 너무 격가식인 거야. 그래, 안 돼. 소개 한번 해보이소. 변태 친박하고 반박이 까부는데. 변태 친박과 반박
그걸 한꺼번에 확 날리는, 훅 보내버리는 대박 언론인 조영창입니다. 예! 박수! 야, 우리 이제 다구리 이제 방송 좀 알아, 이제. 예? 저 이제 우리 다구리 넣을 줄 알고, 그죠? 친박과 반박을 다 다구리 넣는다 하시면 이 뭐지, 조 대표님은 외계인 미십니까? 도대체 대선 후보를 외계인 그래? SF 후보를 미시나? 아, 모르지. 실체는 우리 또 규명을 해보지, 뭐. 근데 우리 친박은 증권 교체라고 증권 교체면 증권에게 딱 해가 오사마리 갖고 돈 많이 떼먹겠다 이 뜻 아니야? 증권 교체라며. 그래, 이 사람아. 증권 교체라며. 각하처럼 저 공항이나 뭐 이렇게 도로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돈 바로 증권회가 날려시려고 크게 먹으시려고 자, 하시네. 소개해봐, 자기 소개. 저는 이번 대선에서 2012년 대선에서 근혜 언니의 손에서 붕대를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더 이상 붕대를 감지 않아도 되게 해드리는 구국적 결단에 내가 누구지? 본인인가? 그렇지. 구국적 결단의 당사자 동계태우 남태우입니다. 박수! 반박의 그 미친 무리들이 이명박근혜 이런 그 조롱 아닌 조롱이 단어를 만드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 대표. 아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2007년 대선 때, 네. 이명박 지금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대선 공고문에서 만들어낸 단어랍니다. 거의, 그때 이미 그 자기는 근혜 지금 대표입니까? 후보죠? 후보하고 한 몸이라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스로 주장하신 겁니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지. 뭐 안 해보고 자기가 그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했는데. 2007년도에 우리 MB 각하께서 구국적 결단을 벌써 정신적 구국적 결단을 하셨네. 이명박근혜라고. 야, 그렇지. 그다음에 내가 뒤를 잇는구나. 이거는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이명박근혜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명박근혜라고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그건 이제 거야?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읽어? 꼴리는 대로 읽지. 야, 이씨. 왜 꼴리는 아니, 그건 띄어쓰기 하기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 띄어쓰기 하기 따라 다르죠. 이명박근혜 하면 그 이명이라는 게 뭐죠? 호가 되죠. 호가 될 수도 있고 그 귀가 이성인데. 와. 이명,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그러니까 거야. 사실 조롱박근혜하고 같습니다. 조롱박근혜. 이명박근혜 근혜 막걸리 했던 조롱박근혜나 이명박근혜 같은 개념인 이유가 불통의 이미지. 그러니까 불통령 이번에. 불통령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명박근혜라는 게 보다 적확한 표현이 되겠네. 어차피 MB도 그 5년간 소통 안 하시고 끝까지 계기시고 계시는데 근혜언니는 바로 처음부터 바로 안 하시고. 아니, 침묵, 절제라니까. 왜 자꾸 불통이라고 이야기해, 불통. 우리가 이야기를, 그 말을 잘해요, 우리가. 근데 항상 절제하고 이 단어의 워딩 자체를 아주 고급적인 기조언어잖아, 기조언어. 막 지켜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명 현상을 겪어본 적이 없죠. 이명 현상이 있어. 예, 이명 현상을 저는 그 중국 가서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 몸이 굉장히 그때 맹장 수술한 직후에 중국 여행을 해서 날씨도 굉장히 더울 때 여름이었어. 9시 한씩 버스 서서 타고 오니까 시안에 산이죠. 도착하고 나니까 식당에 앉아서 바로 맞은편에서 하는 이야기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 안 들려요. 그런 게 사실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이명박근혜라고. 이거 대박 올리는데 말을 만들어내네, 이게. 예? 이명박근혜. 띄어쓰기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띄어쓰기만 잘하면 돼. 철학이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어떻게 보는가. 그렇지, 뭐, 농개태우하고 같이 그냥, 농개태우를 할 거냐, 논개태우를 할 거냐. 뭐. 당신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난 농개태우지.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부르잖아.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국 농계 남태우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처음인데, 충국 농계 남태우 선생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은 몸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런 거 질문하시면 많아. 오늘도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 그 보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지? 정권 교체라는 게 정치학적으로 세력이 교체됐거든. 그렇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의 변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나도 정치학 좀 했어. 첫 번째 세력이 교체되잖아. 이제는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박정희 그 각하의 그 상공 세력부터 시작해서 40
50까지. 달라, 우리가 세력이. 정치 세력이 바뀌잖아. 정치 그러면 세력이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다.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정책도 우리가 바뀌잖아, 지금.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 지금 사회복지 정책이나 뭐 출푸세 안 하고, 우리가 건강한 그 시장 경제 규제도 하고, 이제 재벌 또 좀 먹하기도 하고, 뭐 우리 그래 이제 해요. 이게 정책이 변화지. 그걸 두 개 딱 하면 정권 교체 맞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세력이 교체되고 가치가 교체되기 그렇지. 때문에 정권 교체다. 그리고 지지 기반도 우리가 교체됐잖아, 지금. 지지 기반도. 충청도 다시 생겼잖아. 충청도 생겼고. 그리고 뭐, 이제 학제가 되고 있잖아. 지금 좀 요새 뭐, 그 철수 형님 좀 나타내가 근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참 뭐, 충청도 사람으로서 참 기분 별로 안 좋네. 왜? 왜 충청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 세종시 원안 고소했잖아. 그래서 세종시, 세종시 그 뭐라 그래야 세종시 이렇게 오픈한다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그때 박근혜가 안 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네. 갑자기 와서 중간에 서가지고 차가 좀 막혀갖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늦게 도착할 아니 수도 있는 거지. 왔단 말이야. 네. 왔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안 온다고 그러다가 와서 중간에 자기가 마치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놨는데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커팅식에 참석을 했잖아.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충청도 사람은 원래 마음을 잘 안 나타내거든요. 그게 좀 무섭지,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는 않았어요. 나 참 미안해요. 이렇게 반말 쓴다고 되게 혼났거든. 누구한테? 애청자들이. 누구한테? 애청자들 다구리 당했어요. 반말 왜 쓰냐고. 봤어? 못 봤어, 난. 그래서 아무튼 충청도는 난 넘어가지 변태신방 입장에서는 않았어요. 그 전부 반말해준 게 되게 기특한데, 나는. 충청도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본인이 좋다는데. 그 친박 알바들 있거든. 친박 알바들이 말이야. 나는 뭐 모르겠고 어차피 남의 말을 내가 원래 안 듣습니다. 평생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원리 살아온 한평생입니다. 충고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근데 조 대표님 정권 교체 맞잖아요. 언론인이 보고 딱 맞잖아요. 근데 지금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같은 점은 뭐라고 봅니까? 친박이 변태 친박이 보시기에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죠. 우리가 세력 교체, 가치 교체 또 뭐라고? 지역 교체. 지역 교체. 지역 교체. 지지 기반 교체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예, MB하고 지금 건현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보면 정권 교체가 맞죠.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하게 꼬집어서 그러니까 아까 봐요. 핵심 이야기했죠. 세력은 교체되고 아니, 정책 그러니까 변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인 세력은 이제 우리가 상공,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있는 우리 그 수혜, 은혜를 받았던 충성심, 그 노열티 있는 사람 또 있죠. 그리고 50. 우리가 전두환 오빠한테 돈 좀 받았잖아. 힘들 때 그 빈천지교. 알지, 너 그때 빈천지교. 자기가 천하고 어릴 때 도와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전두환 오빠에 있는 세력부터 끌어주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5.16. 그렇지.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혁명이야, 혁명. 국제 혁명이야. 그러면 정권 교체를 세력 교체, 친이에서 친박으로. 가치가 교체됐다. 그리고 또 지역이 충청권까지 해서 이렇게 교체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것은 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데 내용이 동의가 어려운 게 이것은 마치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슬리퍼를 새로 샀어. 쉽게 말해 딸다리를 바꾼 거야. 딸다리. 딸다리를 바꿔 신고 바꿔 신는 것을 세력 교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참외 팔던 걸 수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옆 동네 슈퍼로 이전 개업.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과일 가게를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저씨를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지, 그거는. 딸다리를 다른 딸다리를 딸다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근데 서울 사람들은 딸다리가 뭔지 그러니까 몰라. 슬리퍼라고 그랬잖아. 그래, 슬리퍼. 슬리퍼. 우리 방송 경상도 표준어를 써야 되겠다. 어쩔 수 없고. 대구 표준어니까 뭐 듣기 싫으면 지가 공부하든가. 아니 서울에는 딸다리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알아. 그또 전라도도 또 달라. 다 달라. 지역마다 달라. 이 방송이 좀 예술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 딸딸딸딸. 병욱이 딸딸이 아니라. 전라도에는 그거에 19금해야 돼. 19금이야, 이씨. 전라도에는 딸딸딸딸딸이 지역 그거야. 다른 건데, 가치 부분을 또 얘기하자면, 아까 5.16 얘기인데, 5.16은 혁명이다. 그럼 5.17은 또 혁명이잖아. 원조 쿠데타를 그대로 따라한 쿠데타니까. 그러면은 5.18은 뭐야? 민주혁명이지. 5.18. 국가 기념일이지. 사태잖아, 사태.
그렇지, 사태. 광주 사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당신들은, 우리, 소요. 우리 사태 소요. 일반 그 사고방식으로 하면, 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 왜 거꾸로 돼? 5.16을 보통 우리는 쿠데타로 해. 5.17도 쿠데타고, 5.18을 광주 시민혁명 또는 민주혁명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러한 역사의식은 MB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조금, 과일가게 아저씨 딸다리 바꿔 신고 옆집에 확장 이전한 것으로 내가 설명했는데, 네. 본질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본질이 뭐다 안 달라졌는데요? 이야기해봐, 제가 그러면. 이야기해볼게요. 뭐 근거를 대보라니까, 증거를. 자, 근거에 대해서는 내가 근거를 자꾸 나보고 대락하면 안 되지. 대박 언론이 할 일이 없잖아. 그렇지. 어르신 모셔놓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그 농계 태우는 그 과일 가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불법 노래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더 센데. 과일가게 내가 너무 착하겠나? 대박인데? 대부분 그렇게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그 휴업 조치를 내리면은 행정 조치를 좀 예. 변태영업을 해가지고 영업 정지 며칠. 며칠 이렇게 먹으면은 주인을 싹 바꿨습니다. 그 주인 이름만 바꿨죠. 바지 사장. 그렇죠. 이 바지 사장도 아닙니다. 뭐 하여튼 다른 뭐 마누라 이름을 바꿨던가, 뭐 동생 이름 바꿨던가. 주인 이름만 싹 바꿔서 다시 노래방을 신장 개업합니다. 그렇죠. 맨 그 자리에서. 그렇죠. 또 걸리면은 또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그 꼬라지라고 생각하는데. 불법 노래방의 불법 노래방 변태 영업이죠. 변태 영업에 의한 이 양반 진짜 막 인자들이 대박 언론인데 내 줄 아니요. 내 처음에 내 줄 쓰겠다 이거 하고 우리가 출연시켜줬는데. 아까 그 19금 얘기하면서 좀 착하게 예. 과일 가게 아저씨 예.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예. 우리 대박 언론님께서는 대박을 꿈꾸는 나머지 예. 좀 더 쇼킹한 주제 언론 아시는 분이니까 불법 노래방의 변태 영업에 대한 업주 교체다. 가라 업주 교체. 야, 이게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야. 내보다 더 연락 빨리 오고 싶은데. 예? 연락 자체가. 아무래도 연락이 빨리 올 것 같은데. 저 내보다 또 그래도 경력이 하라 하시잖아. 편집국장 출신이고 이러니까. 근데 아마 잡혀가도 내가 제일 늦게 잡혀갈 거야. 나는 잡아가기 쉽지 않아. 소 한잔 날라올 것 같은데. 자, 그럼 뭐가 우리가 근현이가 뭐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뭐 잘못했다는 기보다는 나는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실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발 시대의 어떤 성장의 아이콘이었죠. 그죠? 그렇죠. 성장의 아이콘이었죠. 마찬가지로 박근혜 지금 전 대표, 박근혜 지금 대통령 후보께서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성장 신화를 배경으로 지금 백그라운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장지가 같다 이 말이요? 포장지가 같죠. 그 이미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명박이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도 욕합니다. 이명박이 자랑이 별로 없다. 그럼 박근혜는 잘할 거다. 박근혜로 바뀌는 게 정권교체다. 대구를 또 삼덕동 출신이니까. 그렇죠. 맞잖아. 삼덕동 출신 맞잖아. 아마 대구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참 막연한 참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그 희망과 기대가 얼마나 헛된 건가 하는 거를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CEO를 오래 하면은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CEO든 제 친구 중에도 지금 대학에도 CEO가 있고 여러 가지 기업 CEO도 있고 합니다만 CEO가 되면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대건설의 CEO를 상당히 오래 하셨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 해봤다 했나. 그렇죠. 다 해봤다는데 사실은 아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말하셔서 마시는 거 보면은 머리에 뭘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 바쁘지. 저도 잠깐 CEO 비슷한 무리한 거 했지만은 사람 만나기 바빠서 제 개인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책 읽을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수행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수행할 틈이 없었어요? 정치를 20년 했는데. 정치 20년 하면은 사람 만나기 바쁩니다. 지금 세수적 공주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콘텐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콘텐츠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표가 두 사람 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지 콘텐츠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식하다 이 말입니까? 꼭 무식하다고 이야기까지는 하기 힘들지만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정도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최근에 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네.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달짜리라고 얘기했나, 그게. 와이스는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와이스는. 지금 지는 뭐 잘한 게 뭐 있노, 지는. 네, 그분도 사실 든 게 없는데. 그분은 언젠가 우리가 모셔야 될 수도 있고, 부자를 모시고 하는 방송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거제도 가서 얼마나 재밌겠어. 그럼 완전 그러면 경상도 깬지액 하면서. 재밌지. 예. 그거 갖고 하면서, 이제, 덤으로, 문재인 후보. 그다음 우리 또 이번에 아깝게 탈락하신 김병길 후보, 이 거제도 분들 다 모시고 같이 말잔치 하면서 이렇게 7분이, 8분이, 랄랄랄라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7분은 또 그 한 명의 선생님. 칠삭동이죠, 그분이. 칠삭동. 칠푼이가 칠삭동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7분인데, 그분이 한 몇 대 걸쳐서 해드셨죠. 엄청나게 해드셨죠. 막판에 부관 참신되고 뭐 다 파디비긴 했으나 굉장히 오래 해먹으셨습니다. 그래서 7분이라는 뜻이 꼭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오래오래 있겠다. 해먹어라. 오래오래 해먹어라.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칠푼 이거는 좀 이게 그냥 와이스나 뭐- 이거는 이 발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대통령 이 감인데 이런 근현이한테 이런 그 불경스러운 발언을 하시면 되나? 전직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빈정스이지, 뭐, 빈정스. 진정이 상한 지금 역사가 자기로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분 항상 그 스포트라이트 안 받으면 안 되는 분이거든. 근데 뭐 지금 와서 그 연세에 단식하기도 그렇고 그게 아니고 힘드니까. 아들내미 공천 안 줘가.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삐졌다니까. 아무리 삐졌어도 그러면 칠푼이라는. 적어도 뭐 한 1할 7푼 정도 이렇게 해줘야지. 7푼 하니까 너무 타율도 낮아 보이고. 아니 아무리 그 삐졌다고 한들 칠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칠푼이라는 그것을 언젠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뭘 봐? 저거는 지가 뭐 안다고 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콘텐츠가 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를 영도하는 그 영도력을 배운 거죠. 그게 콘텐츠지요. 예? 근데 하여튼 뭐, YS하고 집안하고 그쪽 집안은 서로 참 악연인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뭐 최근에 또 뭐 월간지에 또 뭐 사생아설 또 이야기 또 뭐 그때문에 했다가 또 예. 그 월간지가 또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 사과했어요, 사과. 네, 그런 얘기 사과했잖아요. 정정 그것도 했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그분들이 그래도 그쪽도 언론인인데 그게 안 되면 깔아놓고 까만 그게 되는 거지. 뭐 까지도 정말 못하면서 하더니 사실이 뭐. 아닐까요? 라는 네? 생각도 해봐요. 책이 나올 때까지. 그거 저거 명예훼손이야. 아니 나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예. 그 우리 그럴 거야. 우리는 잘하는 입안에 게 나온 이야기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우리는 했어요. 전부 다 그 하면은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을 건다고 먼저 공갈을 쳐야 돼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있는 행들 컨텐츠가 없다 이 말 뜻입니까? 네, 그렇죠. 콘텐츠도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죠. 이미지만 먹고 사는 분이다. 이미지로 먹고 산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조 대표가 보태준 거 없잖아요. 보태준 거 없죠. 예? 맨날 까기만 하고 그러면 아니, 됩니까? 안 갔습니다. 저분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아래 그 칼럼도 썼는데 그 네. 박근혜 대표가 이 대통령 되는 방법도 제가 좀 팁을 한 점 가르쳤는데. 뭔데요, 그러면요? 칼럼 제목이 박근혜 적은 박근혜다. 아. 그 TNT 뉴스 들어와서 보시면 좀 도움되는 글을 쓰세요. 요 봐야 되겠네요. 한깔때기 하시네. 방송을 교묘히 이용하기 이제 이 자리 자체가 이제 뭐. 저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국적 결단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랑 결혼해요. 이런 게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통 연락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연락 좀 주시고요. 제가 구국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여자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네 언니 전에 많이 만나봐야 되고 또 그래가 뭐 엑스파일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때기 안 내리는데 이거 뭐 이거 지금 저 이장님이 일용이 보고 방송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왜래 이거 말 이상 그 동네 사람 모여야 하는 방법 같아. 예 모여라 아유. 연락 좀 주세요들 청취자 여러분. 불쌍하죠? 노원개태호 불쌍합니다, 요새. 예?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 조카가 변태치마한테 빙떡 끼고 힘듭니다. 여자들은 연락도 없고 그러면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 네. 그럼 또 뭐 다른 거는 뭐 있어, 그러면. 다 정신들이 이미지로 그리고 먹고 지금 살죠. 뭐 지역에서 지금 박근혜 대표도 지금 이번에 뭐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대표입니다만은 지금 오선하셨고 지금 달성에서 4선까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달성 주민 두 분인가 몇 분 계시죠? 저는 뭐 달성군에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 저희 회사 직원이 전부 다 달성군 출신이더라고. 근데 달성군에 뭐 바뀐 게 없다 그러더라고. 없죠. 예. 공단을 해가지고 뭐 땅값만 올랐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좋고 예. 심지어 근현이가 밀었던 저 군수도
안 됐죠. 한 번 지난번에 안 됐죠. 안 예, 됐죠. 예. 예, 그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근데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여기 사실 이거 거의 지금 대구 경북이 무슨 뭐 부산 경남도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가상기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예. 맞죠. 우리 그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철옹성이죠 우리. 예. 그런데 실제 지지 기반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다는 거 이제 아까 그 지역에 대해서 기한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서 지금 뭐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신공항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 지역에 기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사람들은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하여튼 뭐 서문시장도 장사 잘 되게 해줄 거고 구미공단도 지금 뭐 다 삼성도 빠져나가고 LG도 빠져나가고 합니다만은 다시 다 불러들여서 구미공단 다시 활성화시킬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구미공단도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지금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뭐 구공단 같은 경우에 좀 입지가 나쁜 데는 지금 공장 경매가가 거의 평당 50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구미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MB 정권의 문제지. 그게 왜 그 건혜 언니가 문제라고?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예. 건혜 언니가 들었으면은 그 부분을 구미공단도 살리고 서문시장도 살리고 대구도 살리고 경북도 살리고 다 살려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은 전혀 지역에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단 말이죠. 한 방 불었어. 예. 한 방만 잘해주면 되지. 잔잔한 건 신경 안 쓴다 이 지금까지 해주신 게 말이죠. 없는데 대통령 되시면 뭐 잘해주실 게 있을까? 에이, 그래도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남이 합니다.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남입니까, 네, 우리가. 그런데 신공항도 공약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 넌 남씨 맞아. 니가 말고. 신공항은 그 정책적으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뭐 정책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그걸 지금 결정하면 안 되죠. 그 지금 결정해줬구만 그 문재인 그쪽에 후보들이 왕창 다 모을 낀데 그거 뭐 빠갑니까 우리가 짱구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그래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 사업은 면밀하게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천천히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뭘 알아야 토론하지. 누가? 그네 언니가 토론하고 그 단어가 한 500개 이하로 쓰는데 그게 토론이 되려나? 그러면 이제 된다 치고 그 예. 신공항 부분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신공항은 예. 혼빙이다. 뭐 분명히 혼빙설 신공항 혼빙설 딱 나오는 걸 뭐 신공항 이제 사기쳤다 이 말 아이가 또 농계태원 입장에서는 줄듯하면서 본인 빙자 가는 상태다 내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도 혼빙하고 대구 가도 혼빙하고 이게 뭐 그거였고 그다음 대구에 아무것도 안 준다. 그것도 예전에 우리 대구 호구설에서 나왔고 우리 뭐 공구리 지지율 이런 거 그 각하고 같이 공구리 잘 치고 공구리 지지율 해갖고 뭐 땡땡하이 아무것도 안 변하고 근데 지역민은 아무것도 없고 달성군에 나도 오래 살고 있지만 뭐 본 적도 없고 오신 적 가신 적도 잘 이를 말로 만나야 되는데. 아니 오다 가다 모일 수도 있지 지역구 의원이. 나는 국회의원들 못 봤다. 왜 지금 건혜 언니만 극하노? 지역에 있는 뭐 여기 있는 TK에 있는 친박들 본 사람들은 있노? 내가 꼭 보고 싶어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정책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한 번은 보이지 않겠나 했는데 선거 때 말고 안 보이고 그때 우리 조 대표님 얘기했던 오늘 복습 시간 같은데 20일짜리 대구시면 그거 가셨고 맨날 그렇게 그다음에 뭐 해놓은 게 없잖아. 구체적으로 그래 이 말을 아까 뭐 지역 가치 세력 교체 뭐라는 것은 그 정권 교체 기본 프레임은 맞지만 내용에 대해서 여러 비유라든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도 했고 대박 언론님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지금 뭐 얘기한 걸 그다음에 또 문제는 앞뒤 정황을 봤을 때 그거를 맞다고 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세력과 함께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그냥 말만 하면야 뭐 다 가능하지. 말만 하면은 지금 2000 몇 년이야. 12년 뭐 하면 뭐 다 유치하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비판에 대한 수용 능력도 사실은 문제됩니다. 소통 불능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변대 친박이 얘기했듯이 세력 교체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지금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역에서 부산 의원들은 뭐 좀 떠듭니다. 지금 또 신공항 가지고도 떠들고 뭐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하는지, 그분들은 세비만 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특히 지금 뭐, 왜 그렇게 됐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표한테 잘못 빼면은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 맞죠. 그건 맞죠. 절대 나서지 말자. 나서지 말자. 주주건도 있자. 가만히 있으면 빼지 달아주는데, 나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오야봉 정치죠. 오야봉 네. 정치. 오야봉 정치의 그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촛불 때문에 뭐 지난 정권, 노무현 정권이 사실 저도 뭐 노무현 정권도 그 공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촛불 좀 들고 나오니까 이명박 정부를 완전히 다운해 놨죠. 그죠? 다운해 놓으면서 이게 되는데 박근혜 대표 좀 그렇습니다. 성향이. 자기한테 조금 뭐 비판적인 얘기 하면은 뭐 그 라이트 토론하다가도 그런 얘기 나왔죠? 뭐라고 했죠? 그것도 손석희 씨하고 싸울 때. 뭐 얘기할 때, 싸우자는 거냐. 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병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한국말 보면은, 모르세요? 예. 이거죠. 얼마나 워딩이 간단합니까?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전에 그 농계태우 논법을 빌면 전여옥인가 그분이 얘기했죠. 베이비 토크라고. 거의 의지력이 굉장히 짧아요. 어디서 쉬는 게 내가 판단이 될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아니죠. 절제죠, 절제. 그러니까 절제 언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좀 정치인치고, 근데 정치 보통 한 20년 하면 말이죠. 예. 거의 달변가가 다 됩니다. 웬만하면은. 그 정치 하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하고 아마 지금 여기 그 농계태우가 말 잘한다 하지만은 그 정치인 하나 갖다 놓으면 20년 하는 정치인 갖다 놓으면 농계태우도 딸립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농계태우는 정치인 치고, 네. 정치인은 말로 보고 사는 직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치 하신 분 치고, 저는 그, 박 대표만큼 그 말씀을 못 하시는 분, 그렇죠. 보기 드뭅니다. 그분이 그러면 뭐, 분명히 그, 머리가 아주 좋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노력을 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노력을 덜 하셨구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친구를 잘 못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머리도 안 좋으시고 공부도 안 하시면 큰일, 대권 후보로서 큰일인데.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막걸리만 20년 마신 아저씨들도 얘기해보면 국정현안 얘기 다 하시고 정책 발표 다 하시거든. 그보다 워딩을 적게 하시는 것 같던데. 절제지.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절단이지, 그거는. 예? 국가적 절단이지. 뭐가 또 절단이야, 이씨. 대권 후보가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병도 셨어요. 이게. 아니, 이 정책적 고민,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책임, 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들을 지기 위해서 정제를 하는 거지.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이 양반이 뭐 배운 거 없다, 머리가 딜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건 당신들이 좀 문제 있는 거야.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무식한데, 당신들이. 그런 건 아니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또 이것도 뭐 예전에 얼핏 언급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세력에게 권력을 맡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면,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직접 민주주의 할 때는 가가호를 다니면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정책 검증 다 하겠지만 다 하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대의 정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근혜 언니가 안 돼야 되는 데는 그 건강상의 이유도 있어, 사실. 무슨 또 건강상의 또 건강상의 이유도 있어. 뭐 어떤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근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뭐 한 서너 명만 만나도 손에 붕대 감아야 되는데. 손이 약하잖아, 연약하잖아. 친박계 의원들만 만나도 벌써 국회 안에서 손이 지금 붕대 감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선에 나왔다가는 저번에 말했던 미라설, 둥둥 다 감아야 된단 말이야. 미라를 감으면은, G20이라든지 국가정상회의를 했을 때, CNN이나 이런 데서, 국제정상회의 현장에 미라 출연. 이렇게 나면은,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사실, 일단 뭐 악력부터라도 좀 키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나의 뭐 결단 부분은 차치하고 내가 뭐 만나서 사실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악력을 키워드리고 싶으나 또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일단 뭐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건강적으로도 악력부터 좀 키우셔야 된다. 탐욕 말고 손에 악력부터 키워야 된다. 최소한 이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까지 내 얘기 안 할게. 쉬운 것만 얘기해서. 기은혜야,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진짜로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또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빈곤한 역사시 부분입니다. 빈곤한 역사시. 예, 이게 빙고. 철수야, 여기 올라와 봐라. 여 마을의 옥상에 위에 여더 올라와가 아래 한번 잘 봐라. 와 그래 학교를 안 가노? 학교를 이래 가면은 공부도 하고 반장 선거도 나가고 그럼 얼마나 좋노?
네 공부 잘하는 거 다 아는데. 와, 책을 넣었다, 뺐다, 책을 봤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학교로 갔다, 말든, 아침부터 보따리 싸다가, 말다가, 그러나. 저 밑에 저 봐라, 저 밑에 저 봐라, 그네 봐라, 그네. 잘 댕긴다, 얘가. 똘마이들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온 마을에 해집고, 딱대기 들고 막 돌아댕기잖아. 그래도. 사람들한테 가 인사하고 막 하면서 막 땡기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가 이 와 니가는 뭐 하면 이 양은 학교는 안 가나 모르겠고 막 학교 갔다 왔다 계속하고 막 난리다 얘가. 저 봐라 저렇게 말고 또마이도 막 다니고 저 봐라 영희 저 봐라 상장 안 주는 거 받아가고 또 강제로 받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지금 개망신 당하고 이러잖아. 이 똘마이들 다 그러고 안약하고 말이야. 응? 저 봐라, 저 사덕이 오빠, 저 옆에 자꾸 붙어가지고, 저 삑사리 삑삑 내디면 학교 가, 공부는 안 하고, 저 가갖고, 막, 학교에서 뭐, 말이야, 반장 선거 없애쁘고, 뭐, 이런 게 다, 저 기성예비 100원 벌라고 그랬다, 뭐, 이래 거짓말 했었고, 그래. 저 봐라, 또 몰래 또 아들한테 또 삥 뜯었네, 또. 그래가, 이게 내가 또, 이제 저 똘마이 져서 빠진다, 해서고, 막 돌아다니고, 자, 그네, 저 봐라, 저리 막 다니, 결국은 말아 자빠지, 저 봐라, 자빠지면 그 가방 줘봐, 가방에 저거 아버지하고, 저거 엄마하고, 저 초상 한 번씩, 그 꽃무늬 해가 초상한 길이 놓고, 삐삐 돌아다니는 거, 가방 자빠지니까 저 봐라. 가방에 책이 하나도 없잖아. 책도 한 권도 없잖아. 저래도 그래 막 돌아다니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고, 저 옛날에 그 뭐 장선생 돌아가신 그것도 뭐 난 모르겠다, 뭐 전교생한테 물어보자, 마을 주민한테 물어봐라. 그 판단에 맡길게. 이 소리 빅빅 해서지 않나, 응?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마을 뒷산에 8명 죽은 그 양반들, 그분들, 그 얘기도 말이야, 그 북한 소행 이런 얘기 옛날에 하고 말이야. 아까 그네가 저 공부를 안 하고 정신이 저려갖고 똘마이들 돌아다니고 막 끓이는데, 니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탁 하고 마을 주민들이 학교만 가면 전교 1등인데, 이카는데, 학교를 안 가고 책을 쌌다가 말았다, 독학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 되겠나 철수야. 학교 가라. 학교 가가 친구들도 사귀고 또 네가 공부도 잘하고 반장 선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고 그러면 이래 마을 주민들도 다 원하고 학교 아들도 다 네 와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한번 보고 같이 공부도 배우고 정답게 지내자고 그렇게 하는데 정답게 지내자고 저 뭐고 제인이고, 지금 전교회장 하나 놔도, 니 빨리 학교 오라고, 그만 얘기하는데 안 오고. 학교 빨리 가라. 마을 위에 딱 올라가갖고. 그네 저래 돌아다니는 저 놔둬가 되겠나, 저거? 가가 바로 반장하고, 저런 아들은 저 학교 못 댕기게 맞고. 그게 니 역할이지. 알았나, 철수야? 그래. 욕바래. 지금 물론 뭐 최근에 5.16 때문에 구설에 많이 오르고, 그리고 안철수 원장님께서 최근에 추월하시면서 또 상당히 조금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쪽이 같은데 실제 지금 제가 그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박정희 정권 18년, 그리고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하면 얼마죠? 35년이죠. 그리고 네. 지금 이명박 정권이 5년째 하고 있죠. 그러면 거의 40년입니다. 그 중간에 10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이 우리죠. 라고 하는. 네. 난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번에 했잖아. 30년이 아니고 거의 40년입니다. 지금 거의. 다 따지면. 앞에 뭐 이승만 정권하고 자유당, 민주당 정권을 빼더라도. 우리가 대세죠. 40년이죠. 우리가 대세죠. 40년이고 10년 했습니다. 박정희 때 다깎기 마사오 이후로 한 30년 잃어버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45년 2차 대전. 그래도 40년인가? 건국 60년이잖아. 건국 60주년. 60년 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승만 정권까지는 그슬 가지 말고. 그 사람, 미국 사람 다 빼고. 거의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부터 따진다면은 지금 보수 정권이 40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저는 또 이게 진보 정권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이지. 어떻게 보면은 보수 부패 정권하고 보수 약간 개혁 정권 정도가 차이가 아니겠느냐. 저는 사실 둘 다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합리적 보수 정권. 예. 그 정도 차이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는 저는 최선 글 중에 하나, 박근혜 적은 박근혜다 쪽에서 실제 5.16이 쿠데타나 혁명이냐 이런 논란을 있고 난 뒤에 안철수 대표한테 넘어가서 지지율이 역전당했습니다만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지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6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다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금 5.16이라 이런 발언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을 할 수가 없죠. 5.16 네. 자체를 그거를 부정을 하면 아버지를 부정하는 건데. 근데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 아버지를 부정하면 안 되죠. 어차피 그건 뭐 생물학적으로 그건 바꿀 수가 아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을 또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한 일도 잘못한 그거 부분은 불효입니다, 불효.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한 일도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더 발전 개선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게 저는 참 후보로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견지했느냐 생각하니까 총선 이후에 자신감이 너무 넘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1등이에요. 그런 온갖 비난을 다 받아도 1등 했습니다. 대세죠, 대세. 그런데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한 안모 씨가 등장하면서 하루아침도 아닙니다. 불과 한 일주일 새에 철수 철수 생각 때문에 그거. 철수 생각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게 지금 지지율 역전됐습니다. 그 잠시죠, 잠시. 잠시가 될지 뭐 영원히 될지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그런 역사인식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층조차도 지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저는 점이 많습니다. 이게 역사 인식 자체가 네. MB 정권이나 건현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아마 만약에 이 가정을 한다면 4.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한 120석 얻었으면 어떻게 지금 박근혜 대표가 처신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국민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맡겨야죠. 국민들 원하는 대로 또 움직여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아마 정수재단도 사회 반환한다는 발표를 했을 것 같고 비록 아버지가 시대에 여러 가지 핍박받고 인권 탄압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 숙이지 않았을까. 지금 같이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지는 않았지 않았냐. 자기가 오히려 지금 한편으로 더 아쉬운 상황이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저는 그래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그래서 충고하기에 그거였습니다.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 대통령 되는데 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찌지부리한 걸 들고 계속 가느냐는 거죠. 그 월급 차이죠, 월급. 그 월급 대통령 해봤자 뭐 월급이 얼마 된다고요, 그 지금 명태요. 부녀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그 근대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근대사인데 참 그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저 같으면은 사실은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 재산 다 버리고 대통령 한다 하면 대통령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와.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못 하는 거예요. 네? 농개태우 뭐 하는데 지금? 멘붕이었나?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건현이가 대통령 안 돼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서 차마 내가 말을 더 표현하려니까 갑자기 내가 실어증이 걸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허실실. 참. 아니, 그 양반이 아니, 돈과 권력과 모든 거 한꺼번에 가져가겠다고.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한국 사회가 늘 탈이 났던 게 그겁니다. 권력 가진 놈이 돈까지 갖겠다. 돈 가진 놈이 또 권력까지 갖겠다고 하면서 늘 탈이 났다.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상권 분립을 해야지.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그래야지 이게 세상이 바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똘똘마리 오사마리 해먹겠다.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먼저 얘기해. 권력이 자기가 100을 가졌을 때 100을 다 쓰면 반드시 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한 7, 80 정도 쓰고 말 좀 내야 저 친구가 그 정도로 그냥 권력 남용하지 않았는구나 생각하지. 그래가 조 대표 잘리지요. 현주국장 그 해가 그렇죠. 잘렸죠. 나도 그렇게 권력을 100% 슬락하다가 그렇지. 슬락하다가 잘렸지. 근데 저는 계획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획. 레볼루션이다. 레볼루션. 그런데 실제 모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100만 원 다 쓰고 폼 재면은 돈가락질 받게 됐습니다. 저기 갑자기 돈 벌더니 아가 희한해졌다부터 시작해서 고기가 빳빳해진다. 이제 대가리 치들고 다닌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가지고 다 써도 그런데 두 개를 다 갖겠다고 그러면은 손가락질 받고 삿대질 받게 돼 있죠. 이제 그거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건희 언니는 가져도 됩니다. 그 총탄에 가시고 부모를 두 분 다 총탄에 이러시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불쌍한 부분들 우리가 키워주고
뭐 이양 이래 고생했으니까 국가와 민족을 해서 두 그 부모님들이 잃었으니까 보상해라. 뭐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왜 또 뭐 미저 또 보고 완전 지금 이 방송하면서 나를 완전 냉소주 뭐 저런 거의 그 빈정이 상한 날 보는데. 아주 혐오스러운 듯이 나를 보는데. 내가요. 예. 정말 힘드네, 이 침묵이. 예? 박근혜 씨가 수첩공주고 제가 미지 다이어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침묵은 나를 돌로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돌직구냐? 너무 힘들어요. 예. 근현이처럼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상당히 오래 기다렸고 이러니까. 근현이처럼 말하면 좋겠다. 근혜 언니처럼 어떻게 말? 아, 어투나 뭐 이런 거. 어투. 그거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한번 궁금해서. 뭐 잘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뭐 큰 기대가 있진 않아. 그럴까요? 병 걸렸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면 철수 그 회장 뭐 이렇게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씨한테 질문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안 된다. 비슷한 것 같다, 야. 좀 비슷한 것 좀 같다. 안 되는데. 앞에 부분은 괜찮고 뒷부분이 약간 좀. 조금만 노력하시면. 조금 더 노력을 할게요. 아무튼 그거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명박근혜 이제는 이명박근혜가 이렇게 가는데요. 아까는 이명박근혜였잖아요. 이명박 근혜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명박 그 근혜? 뒤에는 근혜. 이명박 근혜?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조 대표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큼직한 것만 보더라도 한미 FTA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4대강 문제, 지금 현재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그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쟁점들이 되는 건데 그 쟁점들을 똑같이 간다면은 이거는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죠. 이명박근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큼직한 것만 봐도. 아니고 지금 뭐 이명박 정권의 각종 최근 정권 말기에 불거진 그 각종 부정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국민조사조차도 지금 동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그 여당 후보들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단절했죠. 거의 대부분 그 전 정권 인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10%대까지 추락도 했었고 한데 그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현 정권과 차별하기 위해서도 차기 여당이라도 차기 정권들은 차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절 노력을 저는 박근혜 후보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배신은 안 하는 거죠. 배신이 우리가 아닌 것 같죠? 네? 배신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말씀하셨듯이 야기가 됐잖아요. 형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야기가 됐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이 레임덕에 기대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려면은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언급은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언급조차 안 했죠. 왜? 올케가 또 있잖아요. 요즘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뭐. 문수행님이 또 실대음 소리 말이야. 신조 하나 만들었죠. 신조 하나 만들었죠. 예, 만사올통. 만사올통 문수대첩. 문수대첩. 문수 형님이 오랜만에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조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본질은 이 지난 정권까지 차별성 뭐 등등 하면서 사실은 이게 범죄로 보면 거의 우리 범죄 수사 초기에 할 수 있는 그 동일수법 전과자에 의한 소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시행치라래는 뭐야? 동일수가. 동일수법 전과자 아니야. 가장 기초적인 탐문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이명박근혜 같다고 이명박근혜 막걸리까지 가면 좋겠는데 막걸리는 요즘에 뭐 안 됐고 이명박근혜가 그렇고 그런 면에서 나는 동일수법 전과자의 소행이다. 이번 대선은. 그렇게 본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동일수법 전과자의 소행이다. 그래? 양반이. 한자말도 없으니 못 알아들어. 못 어렵나? 워딩이? 동일수법 전과자의 소행이다. 근데 조 대표님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내 당신 논리도 다 합니다. 2009년도에 미디어법 통과할 때 박근혜 대표가 힘 실어줬다. 실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언론 문제잖아요. 언론이 바로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이제 그 의미에서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거죠. 특히 지금 아마 예. 그 벤트 친박한테 제가 이제 또 예.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이 예. 그겁니다. 언론법에 대해서는 지금 조중동 몇 가지죠, 그죠? 예. 지금 그 정편이 작년 12월에 출범했는데 지금 아마 조중동은 거의 지금 살을 걸고 박근혜 정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있을 겁니다. 맞죠. 예, 어차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야권은 지금 뭐 정편 자체 방송 탄생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부정하는 있으니까,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되면은 지금 정편들 방송들은 지금 특히 조정동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표를 필사적으로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뭐 여기 뭐 팟캐스트도 있고 다른 여러 지금 진보적 매체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의 그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면에서 봤을 때 조정동의 영향력이라는 분은 아직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종편의 시청률이 뭐 0.3, 평균 시청률이 0.3%고 지난번 KBS 사장했던 정현주 전 사장 같은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편을 이명박 정권이 허가해주면서 조정동이 더 빨리 망하게 하는 가속도를 붙여줬다. 가속페달을 붙여줬다. 정확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네. 예. 실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이 계속 정편을 계속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팟캐스트가 안 되겠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네 언니요. 쪽팔리가 나는 침박 못하겠습니다. 현재 문화, 고위무사, 귀족들, 학사모 회원들은 69,012명인데 천출, 변태 침박이 좋아하는 팬카페는 731명입니다. 이 사람 가르쳐야 합니까? 나도 건혜 언니 고위무사입니다. 건혜 언니 100% 국민 대통합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침박 카페도 키워줘야 됩니다. 박사모만 69,000명 넘어야 됩니까? 나침박 카페도 키워주이소. 건혜 언니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박들이 나침박 이래 무시하는데 건혜 언니가 한번 나서주이소. 뭐요? 카페 주소 모른다고요? 다음에 들어가면은 나는 침박이다. 시즌2 검색하면 됩니다. 건혜 언니 부탁합니다. 박사모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침박도 중요합니다. 건혜 언니 사랑합니다. 각하가 인천공항을 팔았어. 비행기가 더 빨리 날게 하려는 의도와 그리고 KTX를 팔아서 기차가 날아다니게 하려는 의도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혜 언니가 안 돼야 될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 정세에 봐도 건혜 언니는 저하고 혈연이 아니죠. 그리고 학연도 학교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르죠. 학교가 S대고 저는 Y대입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지연 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달성군. 지금 달성군이기도 하고 그 양반이 원래 태어난 건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지연이 삼덕동이. 있어요. 삼덕동이니까 세 가지 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고국적 결단을 하게 되면 이제 혈연지가 되겠죠. 그럼 혈연 지연이 같아요. 그럼 나머지 또 따지고 보자면 예전에 그 영남고등학교 이사장 하셨기 때문에 학연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고질적인 뿌리 늘 우리가 말하는 조중동 말고 혈연지연 학연이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얘기했듯이 그런 면에서 내 입장에서 봐도 또 이 많은 서민들이 있지만 그 혈연지연 학연의 이런 그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도 그 언니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뭐든지 다 해봤다거든요. 그렇지. 뭐 가면 시장 가면 뭐 다 해봤잖아요. 노점상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 호떡장사도 명박이랑. 해봤고. 나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무조건 다 해봤어요. 학생도 해봤다는데 학생은 해본 거 맞고요. 그런데 우리 근혜 언니는 뭐라 그러냐면 노인이 되어봐야 노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황했어.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근혜 언니는 엎질러진 물이야. 그렇지. 지금 금방 엎질렀어. 엎질러진 물이야. 결혼, 출산, 육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뭐 30대, 40대 그런 30대, 40대의 고충을 이해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네 언니는 아이도 안 낳았고 그리고 어떤 출산 경험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 경험이 없는데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노인들이 좀 반발을 했어요. 노인인데
이미 노인이면서 노시 대발 노인 정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안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결혼을 안 한 거지. 그래 뭐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뭐 국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농개태와 결혼하는 거 국가 민족을 위한 게 아니고 여자들한테 인기 없어 그런 거. 그렇지. 네가 인기가 없는 거 아니야? 참 더러웠어. 내 이 한번 꼭 희생한다 내 진짜. 걱정 노른다. 그래, 저는 노인이라야만 노인 정책이 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얘기야. 뭐 처먹노 니나? 자신이 노인이면서 둘 다 노인 같이 하냐고. 먹네. 왜 우리는 노인을 노인이라 하지 못하고?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사장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회사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모 간부가 예. 저는 그때 뭐 조금 더 미쳤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예. 그때 부장들이 했던 모양이에요. 부장들이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막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어려워요? 월급 잘 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분 혼자 사시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요. 아, 그렇죠. 그 월급 받고 이게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고 뭐 자기는 뭐 다 밥 먹여주고 예. 월급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과외비 걱정할 일이 없고 예. 밥 먹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소주값도 다 다른 데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몰라요 사실 그 시정을 예. 그 이 개인의 사정을 사실 모릅니다. 거의 참 서민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 박근혜 대표가 이분 날 때부터 공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날 때부터 공주였고 공주였죠. 퍼스트레이디였고 또 잠깐 어려우실 때는 돈도 6억 받으셨고 아유, 그럼요. 그 후로는 또 다시 또 국회의원 되셨기 때문에 예. 이분은 한 번도 어려움을 처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싸놓은 게 있었잖아요. 예, 사실. 서민들의 예. 어려움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번 해줬죠, 한번 그 2004년도에 나는 천막이다. 아, 그거야, 뭐. 천막 들고 지금 거의 막 떠들고 쇼고. 지금 8년째 중에. 참. 뭐 나는 천막이다. 아니, 근데 천막 이분이. 들고 해갖고 그 100 몇십석, 80석 했나? 그 무지하게 끌어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자기가 배트맨도 하면서 왜 천막 안 떠들고 돌아다녀? 가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박근혜 씨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제일 창피한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뭔데? 살면서 가장 창피한 적이? 뭔데? 스타킹에 빵꾸 났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예, 아니, 이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 꽤 오래됐는데 문답 형식으로 받을 때였어요. 살면서 가장 창피한 적은이라는 질문에 최근에 스타킹에 빵꾸가 났을 때다 했는데 우리는 참 많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몇 번 빨아 신고 하다 보면은 빵꾸가 난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매일 새 것만 신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저번에 우리가 당신도 자꾸 똑같다 하던데 민간인 불법 사찰할 때 책임 있는 사람들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했잖아. 뭐 하나만한 얘기고. 왜 뭐 또 하나만은 이야기고 우리가 했잖아 그래.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책임 있는 사람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얘가 했잖아.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 그게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지면 좋고 안 지면 말고 이런 식의 얘기해서는 안 되지. 그게 주어가 없죠. 주어가 목적이 없죠. 전혀 없죠. 누가 책임져서 누구를 뭐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없었죠. 그냥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만 했죠. 그냥 뭐 나는 천막이다 차원이지 뭐. 계속 천막으로 8년째 버티시는데. 그럼 뭐 당신들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또 사업 개정 반대를 똑같이 했다고 촛불 시위 우리가 촛불 시위 했잖아. 우리가 촛불 시위 원조야. 사학법 근혜 언니 영남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잖아. 나는 그때 사학법 그 개정할 때 반대한 거 본 거 정말 사학스럽더라. 예. 사악하더라. 사학법 반대. 정말 사악하더라. 4대 사악.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있는 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했잖아. 또 MB 정권은 4년간 80여 개 법안이 날치기 통과했는데 그 중에 48개 전부 찬성 안 했잖아. 반은 그런 거고 48개 반반 이 타율이 반반 아니야 이거? 반반하면 됐지. 세상에 완전 퍼펙트한 거 없잖아 완전하게. 예? 그 날치기 80개 정도인데 뭐 48개만 찬성하고 그 나머지는 반대하고 이런 거지. 그런 거 아닌가? 7푼이 아니고 5할이다. 봐봐 이거 와이씨 왜 지랄이야 지금? 아니 타율 5할이라며. 그거하고 관계 있나 지금? 다른 건가? 그거하고 다르지. 5할이면 엄청난 타격인데. 그리고 재벌과 그 부자에 대한 감세 부분 해야지. 재벌하고 부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밑에 우리 사회복지도 실현하고
1%의 우리 그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 돈 해가 세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이제 거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각하가 747 공략하고 할 때. 예. 저게 그거 바로 기마이 시마이론 아니야. 그렇지. 대기업이 많이 벌어가 기마이를 쓰면은 서민들이 살게 된다. 그럼 기마이 안 써갖고 서민이 시마이 돼가 지금 정권 바꾸자 하는데 그거 갑자기 건현이가 천막 뒤뜨고 나고 계속 할게요 하면서 뭐예요 지금. 야, 되겠냐고. 재벌과 그 부자에 대한 감세 법안을 그 내고 또 그래 저번에 이제 우선 또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를 해야 돼. 경제민주화 누구나 얘기하지. 그렇지. 그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누가 주도하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이 재벌이지. 중요해. 우리는 재벌이지. 재벌이 다 해야 돼. 그 재벌이 주체가 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 이게 아니야 우리. 드롭 방식 아니야. 그냥 말 걸어서 밑으로 들어가 주면 된다. 나머지 떡 무슨 방식이라고?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떡국을 먹고 살아라 이거 아니야. 거의 세상은 경쟁 시대잖아. 재벌이 흘린 물방울 몇 개씩 먹고 서민은 살았는데 그것만 재벌 물방울이 달라. 그것도 안 흘렸잖아. 그것들이 명백하게 실패로 드러나는 이 마당에 뭐가 다르다. 아니에요. 아니 같다. 이렇게 우리 전부 다 동의 아니야. 같다 내가 했지.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래. 그럼 뭐 정권 시세들 그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한 점 오보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한 점 모욕 없이 가는 건뭐 극히 당연한 얘기고 하나만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뭐 멘붕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현이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멘붕이야. 왜?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흔히 이제 뭐 멘탈 붕괴를 주어서 멘붕이다 뭐 멘붕이다 하는데 멘붕에도 이게 정확한 유형이 있다고. 우리가 저 어릴 때 저 아까진기 발음 낳는 거 있지. 배 아프면은 아까 진기 말하는 거. 아니지. 배 아플 때 받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넘어졌을 때 뭐 상처에 바르는 거 바르는 있잖아. 거. 상처에 바르는 빨간 거. 약. 옥도전기지. 그래, 우리나라 옥도전기. 아까진기라고. 빨간 약. 아까진기. 아까 진기는 누가 일본 말이야. 아까진기 일본말. 일본말. 일본 사람이니까 딱하기 마사고 따보해야 되니까 아까진기로 하지. 그럼 아까진기를 바르는데 이제 배 아플 때도 아까진기 바르고 얘가 문제가 되고 막 이랬잖아. 뭐든지 다 낫는다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통 파상풍이라 한단 말이야. 파상풍. 파상풍인데 이 파상풍균이 이제 들어가 이게 저 무릎 같은 까지면 어린아들이 빨간 약을 발라가지고 이제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나수고 하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볼 때 이 파상풍이 멘탈 붕괴 멘붕이 하나 유형인데 복장 파상풍이 있어. 복장? 복장 저 네. 가슴 네. 배 복장 파상풍이 쉽게 말해서 복장이 디비진다. 그렇지. 복장 얼척이 없다. 내가 허패가 디비져 못 살겠다. 그렇지. 복장 파상풍 같은 경우 멘탈의 하나의 유형이야. 예. 요게 이제 근현이 같은 경우에 5.16 혁명설 이런 거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복장이 디비죠. 디비죠. 복장 파상풍이 오게 되고 예. 또 그다음에 이 두뇌 쪽으로 이게 좀 전이 되고 올라가면 이 멘탈 파상풍이 와요. 멘탈 파상풍. 내 쪽에도 파상 아까진기 발라갖고 안 돼 이게. 예. 멘탈 파상풍이 오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근현이로 정권 교체. 이런 주장할 때 국민들이 완전 멘탈 파상풍이 오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멘붕의 두 가지 유형인데 이게 복장에서 두뇌 쪽으로 어느 쪽으로 전이 되든 양쪽으로 둘 다 전이 되면 거의 치명적이거든. 죽거든. 근데 근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복장 파상풍도 일으키고 멘탈 파상풍도 일으키고 뭐 5.16은 혁명이다. 나로 정권 교체다. 이런 주장하는데 이거 말이 되겠냐 말이지. 이런 면에서 국민의 멘붕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우리 멘붕 정권의 탄생. 이거 막아야지. 멘붕 정권? 나는 천막이다는 결국 멘붕 정권을 염두에 둔 거지. 그러니까 근현이의 집권, 2012년 집권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멘붕 정권이다. 멘붕 정권. 멘붕 정권인데 멘붕의 구체적 유형은 복장 파상풍과 멘탈 파상풍으로 나눠진다. 요거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내가 오늘 뭐 그 정신 나간 의사하고 좀 친하잖아. 최근에 뭐 의학적 용어를 엄청 많이 써. 의학 용어 너무 쓰네. 이빨 떼우는. 니 혹시 이 방송 듣는 또 의사 또 여자들 꼬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예전에 의사들 많이 사귀었어. 그렇지. 실제로 두 알고 명 있지. 사귀었어. 예? 사귀었는데 이 사람들 내가 엑스파일 불면 니도 나올 당한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혹시라도 바람을 폈다가 메스를 들고 올까봐 이거 안 되더라고. 이거 정신적 상처하고 실제적 외상하고 달라 이거. 그래서 난도질 할까봐. 메스 난도질하는 살짝만 내어도 몇 발을 뽑아야 되는지 몰라. 굉장히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결혼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멘붕 정권을 막아야 된다. 2012년에는. 예전에 얘기를 했으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 각하가 아까 안 해본 것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냥 언니 해본 게 없다. 뭐 국민은 모르는 게 없다. 뭐 이런 거 안 쓰는 우리 자주 얘기했는데 각하가 꼭 하셔야 될 거.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 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사찰과 관련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각하의 그 관음증, 국민을 사찰하는 게 굉장히 좋아했잖아. 그리고 밤마다 그걸 보시고 매우 좋아하신다. 북한산에 올라가. 그렇지, 북한산에 올라가 몰래 보시고 좋아하시고. 근데 그 노래도 어떻게 불렀어.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민생을 살피는 거지. 예,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몰래 보는 재미, 이 재미를 느끼셨는데, 일본에 이제 소라 오이라는 게 일본의 유명한 AV 배우나 이런 분들도 한국에 오시고 했었어. 근데 이제 일본 AV 배우에는 이제 연세 많으신 현역들도 많아. 각하께서 왜 자주 펄떡펄떡 뛰고 하시잖아.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현역으로 뛰셔도 좋을 것 같고, 일본 AV계는 어떻게 보면 일본 중에서도 전형적인 노출증이 강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노출증이 강한 건 아니니까, 각하의 관음증과 AV 배우의 노출증이 결합되면 가장 좋다. 그런 면에서 각하는 빨리 일본으로 수출해서 각하를 일본의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지. 일본 AV 배우로 펄쩍펄쩍 뛰면서 고향으로 보내뿐다는 얘기.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체력이 워낙 좋아 펄쩍펄쩍 뛰시니까 자주 그렇게 해서 안 해본 거 유일한 거 요거를 해드리면 사찰 전국도 마무리되고 근현이도 비교적 멘붕이 늦게 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얘기고, 좀 이따 뭐 야권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고. 근혜언니가 요즘 여러 가지 이명박근혜라는 이름을 뭐 계속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변하고 싶은 거야. 변하고 싶은데 변하기가 어려워. 매일매일이 아니라 참 오랫동안 그렇게 받들어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 많이 만나고 다녀서 옷도 청색으로도 입고. 청바지 입고 다녔다는데? 옷도 달라졌어요. 진짜. 약간은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려고 그러지. 그래. 옷이 좀 많이 변했어요. 사실은 그녀 언니의 복장을 보면은 저는 같은 여자로서 좀 답답했어요. 전 좀 편한 옷을 좋아하는데 몸에 그러니까 옷에 의해서 몸이 구속된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예전에 여자들 좀 그럴까 옷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옷의 노예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색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베이지색, 회색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요즘은 원색을 안 입었던 것 같은데. 원색은 빨간색 쪽으로 새누리당으로 그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옷이 또 빨간색으로 입었는데, 사실 그 밝은 색이 참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통이다라는 거를 이미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말들은 이렇게 해도 바뀐다고 그래요. 청중들한테. 예전에는 그냥 자기 할 말만 했는데, 공감되시죠? 남들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좀 질문도 좀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다고 아니 해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고 굉장히 놀랄 거 아니에요. 수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게 그냥 공감되시죠? 공감된다고 그래야죠. 어떻게? 네, 저는 구체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데. 남들 얘기가 아니죠. 이미 이야기 다 해놨잖아. 어차피 그쪽에서 가는 데는 이미 짜고치는 것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청중도 동원된 청중일 거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는 거, 그 노력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의 포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 노력이라는 것도 안철수 원장한테 여기 나오고 나서 지금 실험하는 그렇죠. 화가 좀 저번에 나긴 무슨 고등학교 갔을 때도 굳이 안 와야 될 애들 불러가 정해진 질문만 따고 따가버렸잖아. 그래 애들이 항의하고 갑자기 굉장히 연호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럴 줄 알았어요. 우리 몇 년 전 오락해도 안 오더만 이제 오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여고생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북한의 거리에서 환호하는 청중들의 모습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변화의 폭도 좀 조절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나중에 비키니까지도 입을 요구가 있어, 우리가. 진짜? 아니, 그거 어떻게. 진짜요. 아니, 책임져? 와. 그래, 우리가 또 복장도 우리가 또 있잖아. 그런 것도 다 할 거야, 한 번. 복장 스킨헤드 이런 거 할래? 스킨헤드가 뭔데? 머리 쫙 밀고. 야이씨. 그런 건 아니지. 가지고 입고, 아니면. 좀 심하지 않을까? 복장은 비키니 이런 건 변화가 아니고 변태 아니야?
자신의 본질을 밝힌 것 같은데. 변태. 변태를 하겠다고? 변태. 아, 그건 아니고. 변태는 곤충들이 하는 것도 변태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언니가 정권 교체로는 우리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또 야당도 정권 교체 이렇게 주장할 게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 타는 거지, 희석하는 거지, 그죠? 그렇지, 희석하는 거지. 당신들은 지금 희석하는 지금까지는 안 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물타기가 조금 먹기 들었어요. 예. 그렇죠. 네, 먹기 들었는데 지금 안 원장이 갑자기 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또 지금 흔들어놔 버리니까 좀 사실 요즘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거의 지금 흔들렸죠, 많이. 남희석 씨가 인기가 없어서 조금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제 희석이 약발이 안 되는 거야. 희석을 해봐도, 물타기 암만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껍데기뿐인 정권교체.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내실 없는. 옛날에 겉과 속이 똑같아,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거나 속이 비었다. 그러니까, 속이 지금 빈게 많네. 예전에 시도 있었잖아.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돼지 껍데기는 가라. 돼지 껍데기는 그거 아닌가? 그년이가 감히 드실 수 없는 음식이고. 왜 먹을 수 있어? 덴뿌라도 못 드시는데 돼지 껍데기가 가능하 어디 돼지 껍데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기절할걸? 신동엽 시인의 그래. 시 읽어주는 여자 옆에서 내는데. 돼지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그래야 마침내 싱그러 흙가슴 많고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 몰라? 껍데기는 가라. 몰라, 나는. 그런 시. 체제 선동하는 그런 시는 난 전혀 몰라. 모든 닭깎이 마사오도 가고, 옥가모토 미노루도 가고, 육봉 오빵도 가고, 닭깎이 마사오 2-1도 가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친박은 가라. 껍데기들은 가라. 그게 이제 박정희를 몰아세우기 위한 거였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정권 교체는 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요. 그럼 뭐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대박을 일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YS를 찍고 나서 태국 사람들이 손가락이 많이 낙동강에 떠내려갔죠. 자른다 했는데 뭐 그 자른 사람도 별로 우리가 없어요. 나비가에 속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MB한테도 또 속았죠. 뭐 해준다 했는데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거의 이제 지금 태국 사람들이 손가락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불구가 됐어요. 손가락 지금 대구 사람들은 장애인 등록을 지금 해야 될 판이니까. 대구 사람 야쿠자 소리군요. 손가락 이게 오른손으로 자르지 왼손 자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 손가락이 제대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조직을 배신했구나. 거의 이번에 또 잘라야 되면은 남은 손가락이 이제 별로 안 남을 끝에 한 손가락에 다 잘랐으면은. 참 어렵네요.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손목절단까지 가야겠네. 거의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뭐 이 하는데 한 번 속는 놈이 두 번 속죠. 이게 속는 놈이 계속 속는다. 예. 아마 또 오번에 또 찍고 나서 또 손가락 자를 경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가락 좀 살려줍시다 우리 대구 사람 손가락 좀 살리도. 참 미저 참 이런 좀 본의 아니게 단지를 해야 되는. 네. 참. 자 미저 정권 교체 맞잖아. 예. 동의해. 아니요. 정권 교체가 아니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때부터 알아봤어요. 태극기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다고 본질이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옷을 그냥 바꿔 입은 것밖에 없는 거고 이명박근혜 우리가 정말 그 물리쳐야 될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잡혀가나? 안 잡혀가. 그 정도야 우리가 뭐. 응? 예. 대선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이 지금 지쳐 있어갖고 화이팅이 안 되는 건데. 네? 배가 고파요, 사실은. 배가 고파. 자, 동계 태우 정리해 보이소. 아직 뭐 근현이가 지금 묻어가는 정치, 예전에 뭐 겁탈의 정치, 뭐 여러 가지 정치가 많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특히 우리 이제 TK 쪽에서 할 얘기가 많겠지만 아까 뭐 손가락 절단설부터 다 하셨는데 근현이로 바뀌는 것을 정권 교체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전에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뀌었을 때 우리 정권 교체라고 했나? 아니. 안 했잖아. 그렇지. 그와 같은 것이다. 같은 세력이 그 아까 뭐 과일 가게 그다음에 뭐 불법 노래방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컨텐츠 내지는 없는 컨텐츠를 가지고 무엇이 있다라고 저기에 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주장해서 결국 국민의 멘붕을 가속화시키는 멘붕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근현이의 집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근현이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새누리당의 액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많지만, 뭐,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뭐, 복지정책이 어떻고, 747 정책이 어떻고, 뭐, 재벌 위주 경제정책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 그거는 친박도 인정하는 거잖아. 똑같은데 그냥 포장지 좀 바꾼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 내한테 강요하지 마.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지. 살짝 떠보는 거지. 낚시. 안 낚이네. 안 낚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간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새로운 컨텐츠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표현하거나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MB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권교체라고 본다면 차라리 다카키 마사오에서 전두환으로 바뀐 걸 혁명이라고 말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 비현대 친박들아. 아이고, 참. 저는 변태 친박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맞습니다. 세력이 교체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줄게. 정권 교대. 이것은 멘붕 멋지네. 정권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권 교대. 정권 군대에서 얘기할 때 불침번 교대, 교대? 보초 교대. 새벽 2시에 보초서나 4시에서나 똑같은 날에 쓴 거야. 같은 무대에서 정권 교체. 정권 교대로 정확히 이제 해줘. 정권 교대. 아니, 우린 교체야. 근데 하여튼 이번 그 대선 정권 교체 건현이 중심으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변태 친박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현이 연락 좀 주세요. 휴가비 좀 주세요. 저 휴가비 없어요. 휴가비 좀 주세요, 건혜 언니. 부탁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한번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친박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많은 친박 여러분, 변태 친박에게 휴가비와 용돈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삥 뜯깁니다. 반박을 이렇게 삥 뜯어, 씨. 자, 그만 됐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서. 저기 물어볼 게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두려웠나요? 알고 싶어요. 밤새 뒤척이다 어느덧 하얀 달도 기울고 벽에 걸린 빨간 머리띠를 보면 왠지 걱정이 되죠. 겁 많고 눈물 많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쫓겨가